소용조 씨의 부탁은 길채에게 중궁전에 묻어놓을 은장도를 구해오라는 거였습니다. 길채는 꿍꿍이를 알 수 없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버텼지만 장현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용조 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길채가 그리 순순히 이용만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뇌피셜이라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예고편을 보면 인조가 강빈에게 누명을 씌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자기를 밀어내고 왕이 될 거라는 불안감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신하들이 있는 곳에서 세자빈이 불미한 일에 연루되었다고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불미한 일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역모였는데요. 강빈은 무릎을 꿇고 억울하다 항변했지만 불안함에 지배당해버린 인조는 세자빈의 궁녀들을 모두 내사옥에 잡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세자빈에게 역모 누명을 씌운 사람은 소용조 씨였어요. 소용조 씨는 인조 옆에서 계속 소현세자를 깎아내리고 있었잖아요. 인조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었던 것이 누군가 인조를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건강이 악화된 건 소현세자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진 것이 더욱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조는 불안감에 완전히 지배되어 소용조 씨의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봐도 이번 저주 사건이 강빈의 사사의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었어요. 강빈이 나중에 사약을 받는 이유는 인조의 식사에 독을 탔다는 누명을 써서 그런 거였는데요. 저주 사건도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빈의 죽음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저주 사건은 어떻게든 일단락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번에 강빈이 역모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길채의 기지 때문이었습니다. 길채가 소용조 씨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뒤통수를 때려버린 건데요. 소용조 씨가 고른 은장도에는 내전의 덕을 높이 기린다라는 뜻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용조 씨는 그 문구가 바로 소현세자의 덕을 기리고 인조를 깎아내린다고 모함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의 글자를 새긴 은장도를 골랐고 그걸 중궁전에 묻어놓으라고 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길채는 소용조 씨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중궁전에 올릴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걸 땅에다 묻어놓으라는 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심지어 그걸 묻는 것까지 길채한테 시켰는데요. 눈치 빠른 길채는 이것이 소용조 씨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길채는 중간에 은장도의 칼날을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겉모양은 똑같지만 안에 다른 글자가 새겨진 은장도를 묻어버렸던 건데요. 길채가 은장도를 묻는 장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아주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녀가 길채에게 빨리 하라고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그때 길채가 넣어놓은 은장도를 보면 소용조 씨가 골랐던 은장도와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양은 비슷하나 길이가 조금 더 긴 것 같은 은장도였죠. 길이가 길어진 건 은장도에 새길 글씨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길채는 안에 들어있는 글씨를 바꿔서 강빈에게 씌우진 역모가 누명이라는 사실로 밝혀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네요. 그렇게 길채가 강빈을 구하면서 소용조 씨의 함정을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